또는 뭐 석 씨의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명확하게 좀 구분을 짓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일단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김 씨가 자기는 전혀 몰랐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오직 석 씨의 어떤 그 계획 안에서 모두가 다 속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좀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그렇다면 딸은 어디 갔느냐. 그럼 김 씨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도 지금 황당한 이런 상황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의구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설마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가 모르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그 생각들을 이 범죄 상황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에 같이 연결시키면 잘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이를 낳아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정말 그 신생아실에서 아이를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예측 가능한 상황은 우리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실수로 바뀌는 경우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의도적으로 내가 낳은 딸을 우리 엄마가 낳은 딸이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아마도 그런 부분이 그냥 간과돼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교수님이 현직에 계실 때 이런 수사 과정에서 이런 DNA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부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부지기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사실은 부지기수예요. DNA가 나왔다 그러면 DNA가 뭔지도 모르겠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경우도 부지기수예요. 지금 오늘은 첫 번째 의심되는 것, 석 씨가 DNA에 대해서 증거력이나 증거 능력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상황에서 비롯된 그 것이다 라는 것이 1차 추측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파일링 팀에서, 현재 지금 이 분석을 하고 있는 프로파일링 팀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긴 합니다만, 다른 우리 그 범죄 심리를 연구하시는 분들 여러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 의견을 한 가지 드리자면, 이 망상이라고 하는 장애는 실제 있었던 일을 정말 있지 않았다고 스스로 믿는 사고 과정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없었지만 실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도 가능하거든요. 뭐 여러 증후군들, 뭐 또 이상심리에서 얘기하는 여러 현상들이 있지만, 특히 망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현병에서의 망상은 기괴합니다. 그러니까 뭐 UFO가 뭐 막 침공을 해서 뭐 나를 공격하고 있다, 뭐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막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분들은 그게 장애거든요. 이 정신적인 어떤 신경 전달 물질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증상들이라서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죠. 그럼 거기에 여기 얘기를 보니까 참 희한한 단어가 나오는데, 임신 거부증,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망상이 이제 조현병 스펙트럼 안에는 있지만, 오직 망상만 있는 장애는 기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일이고, 자기가 경험하거나 자기가 한 행위도 없었다고 그냥 믿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사라지는 것처럼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남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없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 겁니다.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의 추론이 첫 번째, 두 번째 추론이 다 맞다 치고, 그럼 결국은 애는 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DNA가 맞다면 애는 나왔다는 얘기인데, 애가 나왔다면 본인은 그런 망상이라고 치더라도 남편과 딸은 엄마가 임신을 하고 그러고 배를 태워서 뭐 혼자 낳든 아니면 병원을 가 낳든 낳았다는 사실에 의해서 바꿔치기를 했다면 누군가 조력자는 있을 거 아닙니까? 조력자가 있겠죠. 남편도 몰랐다, 딸도 엄마는 아니었다, 이렇게 되면 그 망상이 그 단체로 이렇게 퍼져진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범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이 가족은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에요. 같이 살면서도 굉장히 고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출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지금 아예 없는 것처럼 지금 믿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남을 속이거나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남을 속이거나 교묘하게 바꿔치기 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사실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 망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지금 이 개념이 안 쓰실 것 같은데, 정상적이어서 그렇죠. 사람이 정상적이면 망상이라는 당연히 거.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죠. 상상 이상, 그 이상을 넘어야 망상을 할 거 아닙니까? 남을 속이거나 그 은폐하거나 이런 행위를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이 나이를 낳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그런 행동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설명이 어렵네요. 네, 여러분들 이게 결국은 관계가 단절되었더라도 최소한 남편은 조력자의 단계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몰랐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관계가 이게 단절된 생활을 했으면 상당한 거리가 있고 어떤 심리적인 거리죠. 뭐 본인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직 같이 살면서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하고 하는데 모르겠느냐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예측 가능성이 없는 일을 본인이 끝까지 숨기고자 노력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너는 속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뭐 TV 인터뷰 하시는 뭐 어떤 그 의대 교수님 보니까 아까 그 고원장이 했던 그 임신 뭐 거부증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 일종의 망상인데, 실제로 몸은 임신을 했는데 임신 거부증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 배도 많이 안 나오고 이런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실제로도 가능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제가 인터뷰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단계에서 만약에 애를 낳고 그게 그래도 어쨌든 그 김 씨, 그러니까 딸이 낳은 아기와 그 석 씨가 낳은 아기의 시차가 한 2달 정도 이상 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또 그 김 씨가 아기를 낳고 병원에 갔을 때 뭐 그 인식표가 좀 절단이 돼 있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뭐 사실은 아주 매우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또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인식표를 끊고 바꿔치기를 한다든지 얘기들을. 그래도 거기 병원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 보모분들이라든지 그 간호사님들 이렇게 보시면 2달 정도 차이 나면 아기가 지금 35일 된 아기와 한 60일 된 아기는 벌써 크기에서 엄청나게 차이도 날 거고 모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수사가 아마 집중되는 것이 그 안에서 어떤 조력이 누가 있었겠느냐,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이 충분히 수사가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측 가능성이 워낙 없는 희박한 일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에 병원마다의 또 어떤 이런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출산하신 분들 여기 많이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또 뭐 상황이나 또 그 시기에 또 출산한 사람이 많았는지 또 별로 없었는지 뭐 간호사가 많은 또 큰 중형의 어떤 그 뭐 규모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도 우리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신의 경험만 가지고 내가 아이 낳았을 때는 뭐 도무지 그런 일이 다 생길 수 없어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지방에 어떤 경우에는 이 김 씨가 아이를 낳았을 때 뭐 한두 명밖에 없었는데 누군가 적극적인 조력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면 이 김 씨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 몰랐다라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냥 모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엄마가 그걸 모르겠냐라고 하지만 그 부분도 충분히 뭐 어느 정도는 저는 이해가 될 수 있다 봅니다. 오늘 촬영 일자인 4월 9일 날 김 씨가 첫 공판을 하고 있는데, 김 씨는 국선 변호인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석 씨는 뭐 검찰 출신 변호사님을 선임을 했다는데, 그만큼 사안이 달리 구분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김 씨 입장에서는 뭐 명확하게 지금 죄명이 뭐 유기 사망에 이르는 어떤 그런 법적 절차들이 탁 떨어지게 이제 구속 요건에 해당이 되는데, 석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자기 김 씨의 딸이 발견되지 않음으로 해서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것만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딸을 유기하려다가 유기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놓아둔 채로 신고했기 때문에 유기를 하려고 했던 이 미수에 그친 행위밖에 처벌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과학적으로는 지금 이 딸이 당신이 낳은 딸이다 라고 하지만 그러면 자기 딸을 자기가 그냥 유기하려다가 자기 딸이 사망했기 때문에 유기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그냥 신고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법정에서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문제 때문에 무게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확실한 건 어쨌든 뭐 석 씨의 딸은 확실한 걸 갖고 그죠? 이거는 뭐 유전자 분석, 그 DNA 분석 한 건이니까 뭐 바뀌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무엇보다도 뭐 석 씨가 심경 변화를 일으킨다든지 혹은 김 씨가 어떤 더 아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 조사 과정에서 좀 밝혀진다 그러면 좀 그 속시원히 알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뭐 시시각각 요즘도 계속 많은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어서 이 사건은 조금 뭐 저희가 이거 촬영하고 이게 편집하는 동안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변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또 그때 저희들이 조금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수사팀에서는 그럼 뭘 수사를 주력하겠느냐. 일단은 조력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계속 뭐 이렇게 확인 작업을 하고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핵심은 결국은 그렇다면 이 석 씨의 딸, 사망한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냐. 이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당사자들이 이 뭐 석 씨와 관련된 이 사람들은 다 범죄와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아이가 바꿔치기 할 때 뭐 조력을 줬다고 한다면 심각한 범죄이긴 하지만 지금 이 정말 억울하게 죽은 이 아이 앞에서는 본인들이 이제는 스스로라도 빨리 드러내서 이 죗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체가 밝혀져야 이 사회가 우리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좀 알게 되는 것이지 그냥 자기 처벌받지 않겠다고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해놓고도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와 관련된 사람이 지금 이 방송 보신다면 여러분 빨리 억울하게 죽어간 아이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드러내시고 제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서 원장이 얘기하신 대로요. 제가 마무리를 좀 하자면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또 법정에서든 어찌됐건 이 실체가 빨리 밝혀져서 한 아이의 죽음이 이 사회에 무거운 화두를 던져주고 우리 모두가 무엇을 반성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보호를 받아야 될 어린아이들한테 범죄가 자꾸 많이 드러나고 있는 현 실정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보육교사한테 학대를 받고 심지어 부모한테 학대를 받고 이모한테 학대를 받고 이런 사건들이 자꾸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하면 없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계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자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뭐 계속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석 씨든 김 씨든 뭐 진실을 아는 둘 중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진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 혹은 또 둘 다 알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은 좀 깊게 반성하시고 어차피 죄값은 다 치러야 될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그 좀 속시원히 밝혀주면 어떨까? 또 밝히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 그 경찰력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